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은 2012학년도 4월 고등학교 3학년 전국 연합학력평가 언어영역 듣기평가 안내 녹음 방송입니다. 잠시 후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방송 담당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정하여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답안지 왼쪽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듣기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의 해당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여러분은 이야기 한 편을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간디의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는 근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단 것을 너무 좋아해서 건강을 해칠까 걱정스럽습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제 말은 듣지 않습니다. 제 아들은 선생님을 존경하오니 부디 한번 만나서 타일러 주십시오. 간디는 한참 생각한 뒤 2주 후에 아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2주 후에 찾아온 젊은이에게 간디가 말했습니다. 젊은이, 단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로우니 그만 먹는 게 좋을 듯하오.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어렵겠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젊은이가 돌아가고 난 뒤 제자가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바로 다음 날 오라고 하시지 않고 2주 후에 부르셨습니까? 간디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단 것을 끊어버리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일세. 나도 단 것을 먹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단 것을 끊으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네. 이번에는 한옥에 대한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할아버지, 학교에서 한옥에 대해 알아오라고 숙제를 내줬어요. 근데 너무 막막해요. 그래? 할아버지가 좀 도와줄까? 우리 민서, 한옥의 건물 배치에도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데 들어본 적 있니?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할아버지한테 책이 하나 있는데.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볼까? 우리 조상들은 시원한 바람을 얻기 위해 바람길이라는 걸 만들었어. 그림에서 두 건물 사이에 길이 하나 나 있는 거 보이지? 이게 바로 바람길이야. 아, 이게 바람길이군요. 그런데 왜 바람길 남쪽과 북쪽의 간격이 달라 보이죠? 그래, 잘 봤구나. 내가 본 것처럼 남쪽이 북쪽보다 간격이 더 넓지? 이건 의도적으로 건물을 그렇게 배치했기 때문인데 여기에 바로 과학적 원리가 담겨 있어. 길이 넓은 남쪽에서 들어온 바람은 좁은 북쪽 길로 빠져나가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세차진단다. 반대로 북쪽에서 들어온 바람은 남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속도가 느려지고 순해지지. 한마디로 바람길은 여름에 불어오는 남동풍은
북쪽까지 시원하게 밀려가게 하고 겨울에 부는 차가운 북서풍은 순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와, 정말 신기하네요. 그렇지. 그럼 할아버지가 하나 물어볼까? 만약 여름에 땀을 식힌다면 이 그림에서 가장 시원한 곳은 어디일까? 삼 번. 이번에는 강연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문화 할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문화권의 문화 상품이 다른 문화권으로 진입할 때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그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문화적 할인이라고 합니다. 이때 그 할인되는 비율을 문화 할인율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 그 가치가 낮게 평가될수록 할인의 폭이 크고 할인율이 높아지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문화 상품도 그 가치가 낮게 평가될수록 문화 할인율은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문화 할인율이 높다는 것은 문화 상품이 언어나 사고방식 등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다른 문화권에 수용되기 어렵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문화 할인율이 낮다는 것은 수용되기 쉽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문화 할인율의 개념이 아직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는 문화적, 정서적 성향이 비슷한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는 비교적 쉽게 수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 할인율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와 문화적 토양이 전혀 다른 유럽이나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수용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문화 할인율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문화 할인율이 높아 다른 문화권에 진입하기 어렵던 문화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문화적 친근감을 높인다면 문화 할인율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문화 산업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문화 상품을 제작할 때 시장 전략의 하나로 문화 할인율을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 번과 5번. 이번에는 라디오 시사 대담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에 한국형 컨슈머 리포트를 제작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정책국장님을 모시고 한국형 컨슈머 리포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라는 말이 좀 낯선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컨슈머 리포트는 미국의 소비자협회가 1936년부터 발행해온 월간지인데요. 소비자들에게 각종 상품의 성능이나 가격 등을 비교, 분석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컨슈머 리포트 도입은 늦은 감이 있군요. 그래도 뒤늦게나마 한국형 컨슈머 리포트를 만든 데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 듯한데요. 도입한 취지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수많은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믿을 만한 상품 정보를 얻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관하여 각종 상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소비자들도 크게 환영할 듯한데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서 관심 품목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컨슈머 리포트를 작성합니다. 이후 작성된 컨슈머 리포트는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데 미국과는 달리 소비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LCD TV 하나의 성능 조사에만 5억 원을 들인 것에 비해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정한 1년 예산은 2억 원 정도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적은 예산으로도 발상만 전환하면 내실 있는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형 컨슈머 리포트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올린 사용 후기를 참고하여 상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소비자들의 참여로 예산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마지막으로 한국형 컨슈머 리포트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비자가 원하는 좋은 정보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생산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 지식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분석을 시도하고 결과가 나오면 엄정하게 순위까지 매겨서 보고서를 만들 생각입니다.